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우리 2회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네요. 자, 4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기 41번 보시면 도체수 200줬고요. 합권을 줬어요. 그다음에 극수가 4극, 매극당 자속이 3.14 웨버, 부하를 가하여 전기자의 3A 전류구를 흐르고 있을 때 분권 전동기 토크의 뉴턴메타가 나왔네요. 일단 토크의 직류전동기 토크에서 단위가 뉴턴메타로 나오면 공식이 요거밖에 없어요. 중권 파권 나왔을 때 2파이 A분의 피자 파이 IA가 되겠습니다. 단위가 뉴턴메타면서 중권 파권 나오면 무조건 요식입니다. 얘는 이제 단위가 뉴턴메타인데 마니아나 킬로그램메타로 나오면 9.8로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전에 1회 때에도 문제풀이에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무슨 권이라냐? 파권이잖아요. 그럼 파권이니까 얘하고 얘가 같을 수가 없어. 초코파이야. 그래서 이 파이에다가 항상 병렬의 수가 2개죠. 항상 파권은 2개입니다. 초코파이. 극수가 4극, 교체수가 200, 그 다음에 자석파이가 얼마냐면 3.14. 그렇죠? 전기자 전류가 몇 암페어 줬냐면 3A.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600 나옵니다. 600 뉴턴 메타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에 있느냐?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들어갑니다. 여기 밑에서 할게요. 노루정류자기에서 갭의 자속 분포가 정연파로 파이엠 0.14웨버 최대 자속을 줬고요. 극수가 2극, 병리로스 A가 1, 총도체수 Z가 200, 회전수 N이 1200rpm일 때 브러쉬 축이 자극축과 30도라고 줬죠. 속도 기전력이 실효권 물어봤는데 요거 아까 우리 1회 때 문제풀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속도 기전력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 A분의 피자 파이 M 최대자속 60분의 N 들어갈 것이고 각도가 주어지면 사인 세타까지 잡아주시면 된다고 했던 거죠. 이럴 때는 공식이 나왔다면 지금은 계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 자, 병렬의 로수 A가 아까 얼마 줬냐면 1 줬죠. 1. 그래서 1분의 극수가 2극. 그 다음에 총도체 수가 얼마냐면 200 줬고요. 그 다음에 최대 자속을 0.14. 60분의 회전수가 RPM 얼마? 1200rpm. 그 다음에 사인의 각도가 몇 도? 축가 30도. 30도.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그 400V 나오죠? 대략 400V.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43번 들어갑니다. 삼성 유도전압조종기 동작 원리 중 가장 적당한 거 물어봤는데 유도전압조종기가 있죠. 유도전압조종기. 우리 유도기 파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도전압 조종기가 있는데 이 유도전압 조종기는 말 그대로 전압을 조정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전동기가 단상과 삼상이 있듯이 유도전압 조종기도 단상과 그 다음에 삼상으로 2개가 쪼개집니다. 이 차이점이 시험에 잘 나와요. 차이점. 단상은 일단 뭘 이용하냐면 우리 방권 변압기 이용하는 거죠. 방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조정하는 거고요. 삼상 유도 전압 조종기는 어떤 걸 원리를 이용한 거냐면 삼상 우리 유도 전동기예요.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압을 조정하는 겁니다. 단상은 이제 특징이 첫 번째가 교본작의 원리를 이용하죠. 교본작. 그죠? 자속이 이제 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단상은 항상 교본자기를 얘기하죠. 삼상은 회전자기입니다. 120도 위상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상은 위상차가 없죠. 항상 반대로 갑니다. 삼상은 위상차가 있죠. 그 다음에 단상은 무슨 권선이 들어가냐면 단락권선이 필요해요. 단락권선이 필요합니다. 이 단락권선의 역할이 뭐냐면 변압기 2차 측에 얘를 설치해가지고요.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전압 강화 경감. 그러면 삼상은 이 단락권선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조정 전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P는 V2I2. 2차 측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건데 그 용량을 물어보죠. 조정 전격, 조정 용량. 자, 3상은 똑같은데 룹3만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V2인데 이 V2의 이름은 조정 전압입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 예를 들면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범위는 70부터 130까지 전압을 조정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정 전압은 몇 볼트예요? 30V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 30. 왜냐하면 위로 30, 밑으로 30 하면 130, 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조정을 한 거잖아. 그래서 조정 전압이 30V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시면 뭐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43번 다시 보시면 3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얘는 원리 중 가장 적당한 거 누구야? 바로 회전자계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정답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있어요. 회전자계에 의한 유도장을 이용하여 2차 전압의 위상전압 조정에 따라 변화한다. 전압을 조정한다는 얘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4번 갑니다. 이쪽에서 해볼게요. 자, 44번은 다음에 정류회로 중 가장 큰 출력값을 갖는 회로. 아까 잠깐 했죠. 우리 맥동률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맥동률, 리플 팩터라고 했던 아래 약자를 쓰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 단상 반파가 있었죠. 얘는 몇 프로죠? 121%. 얘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두 번째가 단상 반파. 얘 몇 프로예요? 48%.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상 반파. 얘 몇 프로예요? 7%였죠, 17%.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삼상 전파. 얘가 몇 프로예요? 4%. 그래서 가장 큰 출력값을 갖는 게 삼상 전파. 맥동률이 가장 작은 것도 삼상 전파입니다. 이거를 육상반파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큰 출력값을 가지려면 맥동률이 가장 작아야 돼. 그래야 직류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삼상 전파 정류회로의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계산할 수 있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은 단락 시험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무부하 시험이 있어요. 우리 원선도에서도 제가 1회 때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 원선도에서는 얘가 구속 시험이고 변압 계산 단락 시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부하 시험이 있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이게 쌍대야, 쌍대. 이거를 이제 개방 시험이라고 하죠. 우리 개방 시험은요. 2차가 부하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개방 시험인데 그때 구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철순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전류, 여자 어드미턴스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자 전류나 여자 어드미턴스. 단락 시험에서는 대표적으로 뭘 구할 수 있냐면 동선이죠. 그 다음에 백분율 저항 강화, 아니면 백분율의 리액턴스 강화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변압 강화에 대한 얘기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락 시험에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 강화나 리액턴스 강화, 동선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3번하고 4번 나가리죠. 여자 어드미턴스는 무부하 시험에서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 찾아야 되는데 바로 이제 저항 강화하고 리액턴스 강화가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번하고 2번이 지금 다르네요.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비슷한 줄 알았는데 1번은 전압 강화가 있고 리액턴스 강화가 있죠. 근데 2번은 저항 강화가 있고 리액턴스 강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항 강화율하고 리액턴스 강화율 요 두 가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1번. 1번하고 2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백분율 저항 강화와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 이제 전류가 저항을 만나, 전류가 리액턴스를 만나, 그래서 강화율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46번. 유도전동기의 실부하법에서 부하로 쓰이지 않는 거. 이제 2번, 3번, 4번은 이제 실부하법을 이용하여 부하 시험을 하는 거고요. 1번의 전동 발전기는 이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기기죠. 그래서 관련이 없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47번. 동기전동기를 부속여자로 운전하면 어떠한 작용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전동기 쪽에 위상 특성 곡선, 동기조상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역류를 조정하는 게 있죠. 바로 동기조상기인데, 그 역류를 이제 조정하는 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위상 특성 곡선, V곡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전기자 전류 IA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 계자 전류 IF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가 역률이 얼마냐면 코사인 세타가 1이에요. 그래서 여자 전류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데 감소하면 부정여자가 되죠. 부정여자. 1이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얘가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뭐예요? 여자가 되겠지. 그래서 부정여자일 때는 뭘로 작용하냐? 리액터. 과여자로 작용할 땐 콘덴서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리액터는 이제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요. 과여자일 때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제 지역률이냐 진역률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항상 역률은 어디가 좋은 거냐면 여기 센터가 가장 좋은 거예요. 1일 때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출력이 나오죠. 출력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P1, P2, P3. 이 출력의 큰 순서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V자 모양이 부등호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1이 가장 큰 출력, 전보화 출력, 2분의 1 보화 출력, 모부화 경보화도의 모부화 경보화시 출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엔 뭐냐? 부정여자니까 뭘로 작용하는 거예요? 리액터죠, 리액터. 리액터로 작용하니까 무슨 전류? 뒤진 전류.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L을 만나면 전류가 항상 뒤지는 거잖아요. 지상. C를 만나면 앞서는 거니까 진상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48번. 48번은 3000V 60Hz 8극 100kW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전보화에서 2차 동선이 3km, 기계선이 2km, 회전수 물어봤죠. 우리 유도 전동기 회전수 공식이 뭐예요? 1-S의 NS라는 공식이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자, 그러면 NS를 먼저 구할 건데 B분의 120F를 이용해서 공기속도, 회전자기의 속도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극수가 몇 극이냐면 8극이고요. 120의 주파수가 60이니까 900rpm 나오죠. 항상 NS가 빠르고 N이 느리기 때문에 900보다는 작은 게 일단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립도 구해야 되죠. 자, 슬립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2차 동선이 있으니까 2차 동선 나오면 슬립 공식 중에 P2분의 P2C라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얘가 2차 동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2차 입력인데 입력을 안 주면 출력에다 순실을 더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출력은 100km죠. 그 다음에 손실은 2차 동선하고 기계손이 있으니까 3kg하고 2kg를 다 더해주시면 돼요. 단위가 같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2차 동선은 3kg. 이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0.028 나오고요.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돼요. 1-0.028에다가 NS가 900. 그래서 답은 874 RPM 나옵니다. 874 RPM.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갑니다. 유기기 전력이 210V고요. 단자 전압이 200V, 5kg 분권 발전기의 계자 저항이 500옴, 전기자 저항 물어봤네요. 자, 일단은 이제 포인트가 이제 분권 발전기고, 이 기전력식을 쓰게 되면 V 플러스 IA의 RA죠.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브러쉬 접촉자의 전압 강화 나오면 더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무시를 하니까 생략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전기자 저항 물어봤으니까 이항을 하시면 돼요. 플러스 V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V가 되고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니까 RA는 이렇게 쓸 수 있죠. IA분의 E 마이너스 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은 기전력이니까 210 넣어주시면 되고 V가 단자 전압이니까 20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IA인데 IA를 구하셔야 돼요. 자, 위에서 한번 보여줄까요? IA는 자, 쪼개진 전류가 분권이니까 합쳐주시면 전체 전류가 나올 거고요. I는 V분의 P 플러스 IF는 RF분의 V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V는 얼마냐면 아까 200V 줬고요. 그 다음에 P가 용량인데 용량 5kg래요. 그래서 5 곱하기 10의 3승. 그다음 플러스 RF가 계자 저항인데 500옴. 단자 전압이 200입니다.
요거를 누르면 25.4 나오나요? 예. 그래서 요거를 분모에 넣어 가지고 한 번 더 계산기 누르시면 답 나와요. 대략 0.45 나오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발전기는 이제 부호가 플러스가 되지만 전동기로 가면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이제 모든 특성이 반대라서. 자, 그다음에 이제 50번 갑니다. 삼성전원의 수전단에서 전압이 3300V, 전류가 1000A, 뒤진용률이 0.8, 지상부하가 되겠죠. 전력을 받고 있을 때 동기조선기로 역류를 개선하여 1로 하고자 하는데요. 필요한 동기조선기 용량은 약 몇 kV냐고 물어봤죠. 일단은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우리 직각삼각형 하나 보시면 돼요. 우리 여기 밑변을 자 여기 세타죠. 밑변을 갖다가 우리는 유효분이라고 얘기하죠. 높이를 무효분, 뒷변을 우리 대빵 피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국에는 밑변의 유효분은 유효전력이 될 것이고 무효분은 무효전력, P는 피상전력의 빗변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무효분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역률이 이 각도가 0도가 되니까 코사인 0도는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률을 1로 운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무효분이 이만큼 존재하니까 반대되는 이만큼을 갖다가 콘덴서로 달아주시면 되는 거야. 동기조산기를.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상쇄가 돼버리면서 역률을 1로 운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만큼의 크기를 동기조산기 용량을 잡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크기는 누구냐면 무효전력이니까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VI에다가 사인 세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죠. 우리 탄젠트 세타를 잠깐 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유효전력에 대한 무효전력의 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무효전력이라는 것은 유효전력 피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효전력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이거 전력공학에서 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일단 요거를 갖다가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효전력이 이만큼 존재할 때 동기조산기의 용량을 똑같이 반대되는 크기 똑같은 크기를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구하시면 동기조산기의 용량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PR은 다시 들어갑니다.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이 들어가야 돼요. VI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집어 넣으시면 돼요. 전압 줬죠? 얼마 줬냐면 3300 줬고요. 전류도 얼마 줬냐면 1000A 줬고요. 코사인이 역률 0.8.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단위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 지금 kVA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단위가 뭐냐면 바. 근데 이제 킬로바를 잡아줘야 돼요. 일단은 자, 무효전력은 반대, 버려반대, 킬로를 잡아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함수를 취해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킬로바는 무효전력이지만 우리 콘덴서 용량, 동기조산계 용량은 kVA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요 단위하고 요 단위가 같다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역률을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무효전력의 요만큼의 크기를 동기조산계 요만큼 크기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그 벡터도를 그렸을 때 좌표계를 그렸을 때 반대되는 놈을 갖다가 잡아주면 되는데 그 동기조산계 용량, 콘덴서 용량의 단위는 kVA가 되는 거죠. 근데 무효전력의 단위는 킬로바란 말이야. 중요한 건 뭐다? 얘하고 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단위도 여기서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킬로바나 kVA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3429 kVA 또는 뭐 킬로바라고 쓸 수 있겠죠. 물어본 단위는 kV이기 때문에 요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51번으로 갑니다. 자, 51번은 교류 전동기에서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변화가 가능하고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변화가 가능한 건지 특수 전동기로 또 들어가는 내용인데
실하계 전동기라고 불러요. 속도 변화에 편리한 전동기다. 그래서 실하계 전동기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뭐, 아, 속도도 변화를 이제 쉽게 할 수 있고, 요렇게 이제 브러쉬의 이동으로 속도 변화가 가능한 거, 실하계 전동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52번 보시면, 변압기 원리를 물어봤는데, 전자유도 작용이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변압기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변압기 그림을 간단하게 하나 그리고, 핵심이죠. 여기다 이제 코일을 감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전압을 딱 공급해주면 전류가 흐르죠. 전류 I1이 흘러갑니다. 그때 이제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 파이가 만들어질 것이고 자속이 들어오니까 반대 방향으로 자속에 의한 이전력, 역기전력이 발생하죠. 그리고 전류가 흘러가죠. 부하를 걸었을 때. 이 차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1차에 전류를 흘리니까 자속이 만들어졌고 그 자속이 들어오니까 밀어내는 반대 방향에 의해서 이전력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기자 빼고 전자 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53번 들어갈게요. SCR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SCR은 이제 그 직류와 교류 전압을 다 제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단방향 3단자 소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다 맞는데 3번 보시면 소형의 전력을 다루고 고주파 스위칭을 요구하는 응용 분야에 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SCR은 아니고 모스펫이라는 그 소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4번은 여기서 하죠. 54번. 탭전환 변압기를 좌측에 몇 개의 탭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상 변압기 같은 것도 이제 올라가진 우리가 못하지만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탭이 있어요. 그래서 수전점의 전압을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입니다. 건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거. 우리 그 비례추이를 아까 1회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비례추이는 우리 아까 어느 전동기라고 했냐면 삼상 원선형 유도전동기에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비례추이는 이제 슬립과 2차 저항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2차 저항이 2배 증가하면 슬립이 2배,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불변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둘의 관계를 비례추이라고 하는데 요 둘의 관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이 시험에 또 은근히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암기해 주시면 돼요. 출력, 효율, 2차 동선, 그 다음에 동기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출력, 효율, 2차 동선, 동기 속도. 자,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비례추이할 수 없는 거 2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2번.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6번입니다. 다음 중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여자법으로 사용되는 제어 방식 물어봤는데 우리 이제 그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나오죠. 그래서 농형과 권선형이 있는데 농형에는 3가지 뭐 주파수 제어, 극수변환법, 전압 제어. 권선형에 또 3가지가 돼 있죠. 2차 저항법, 종속법, 2차 여자법. 그 2차 여자법의 또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크레머 방식과 세르비우스 방식이 있는데 그 답이 누구냐면 해당되는 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2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2차 여자법에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하는 것을 2차 여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립을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하는 방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57번 갑니다. 삼상 유도전동기 2차 저항을 N배로 했을 때 동일하게 N배가 되는 거 물어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얘기예요. 2차 저항을 2배 증가시키면 슬립도 2배. 2차 저항을 N배 증가시키면 슬립도 N배 증가. 그래서 정답은 누구냐면 슬립의 3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58번을 가겠습니다. 58번. 극수가 6극이고요. 회전수가 1200rpm. 교류 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극수가 8극, 교류 발전기 회전수 물어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류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에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P위주 곱하.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주파수가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전기에서 주파수를 구해서 그게 만약에 60이 되든 50이 되면 똑같이 두 번째 발전기에도 적용해서 값을 회전수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기본식은 NS는 우리 동기속도니까 P분의 120F가 되겠죠. 자, 일단 먼저 주파수를 구해야 되니까 120분의 NS 곱하기 P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분의 NS가 얼마냐면 1200rpm이고요. 첫 번째 발전기 극수는 6극이에요. 그래서 요거 구하면 60Hz 나오죠. 그럼 두 번째 발전기도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발전기는 NS 다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극수도 P 다시 분의 120F. 주파수는 일치하니까. 그럼 P 다시가 8극이죠. 두 번째 발전기. 120의 주파수가 60. 그래서 얼마? 900rpm 나오죠. 요게 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요 주파수가 같죠. 그러니까 분자는 안 변해. 요 두 개만 가지고 이제 비례식을 써서 풀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극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6극에서 8극이니까 극수가 증가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회전수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는 거야, 반비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1200이었다가 두 번째 발전기는 900으로 RPM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59번 갑니다. 자, 59번은 가동복권 발전기의 내부 결선을 바꿔서 분권 발전기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죠. 일단 여러분들 그 복권 발전기가 나왔는데 이 복권 발전기는 원래 이제 누구냐면 직권하고 분권을 합친 거예요. 그중에 이제 얘가 가동복권이 있고 차동복권이 있는데 가동복권은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하면 가동결합, 가동복권이 되는 거고요. 하나를 반대로 가면 차동결합, 차동복권이 되는 겁니다.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자, 하나의 예시를 제가 잡아드릴게. 자, 이렇게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면 직권이죠. 근데 여기에 추가로 병렬로 계좌 권선을 하나 또 달면 얘는 뭐예요? 자, 요렇게 가리면 직권인데 요렇게 가리면 계좌와 전기자 병렬이니까 분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직권에다가 분권을 합친 거를 복권 발전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권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분권으로 한대. 분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좌와 전기자만 있어야 돼.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그럼 얘를 없애야 되잖아요. 얘를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벤치로 여기를 잘라버리면 개방이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 선과 여기 선을 이어버리면 이건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를 벤치로 제가 이렇게 잘라버리면 회로가 구성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 직권계좌권선을 직권계좌권선, 분권계좌권선인데 이 직권계좌권선을 단락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회로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분권발전기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직권 계좌권선을 단락시킨다라는 것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복권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로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걸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 단락 하면 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 복권 발전기를 직권 발전기로 사용한다 그러면 얘를 없애면 돼. 그럼 분권 계좌권선은 어떻게 해야 돼? 개방시켜 버리면 돼요. 여기를 없애버리면 요 두 개가 직렬이 되니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직권 발전기로.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직권 단락만 사자성어 기억하자. 자,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60번 문제 해결을 해보죠. 자, 60번은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정을 변화시켜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에 최대 토크로 왔는데,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요거 지우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아까 요거 슬립과 2차정은 비례추이, 비례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2차정이 2배 증가하면 슬립도 2배 증가. 최대 토크는 몇 배? 일정하다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2차정을 변화시켰을 때 속도를 제한돼.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 1번이 답이되는 거예요. 요 파트에서 상당히 올해 많이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24년도에. 그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회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고 저는 잠시 뒤에 3회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